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사랑하는 번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는 건강 수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다니구치 유 박사의 뇌 건강 비결을 읽다가 우리 번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치매를 멀리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함께 건강한 걸음을 내디뎌 보았으면 합니다. 1. 다니구치 유는 누구인가요? 이 이론의 핵심 인물인 다니구치 유 박사는 실존하는 일본의 저명한 보건학자이자 역학 전문의입니다. 그의 양력을 보면 도쿄도 건강장 수의료센터 연구소의 협력 연구원이자 국립환경연구소 주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 노년기 보행 기능과 인지 기능의 상관관계, 환경 요인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합니다. 그의 저서로는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된 보폭 5cm의 기적의 저자입니다. 다니구치 유 박사는 약 10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이론을 재구성 요약하여 번님께 전해드립니다. 파킨슨, 알츠하이머의 비밀. 일본의 치매 실태와 보폭의 중요성. 일본은 현재 치매 환자 수가 놀랍게도 약 8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는 싶지만 치매는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보폭이 치매 발병률을 결정한다. 사람이 똑바로 걸을 때 한쪽 발과 다른 발 사이의 너비, 즉 보폭이 넓은 사람은 치매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보폭이 좁은 사람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지금보다 보폭을 조금만 넓혀서 걸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약 50% 줄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닌 보폭입니다. 그러니까 보행 속도, 즉 걷는 속도가 아니라 보폭의 너비가 인간 수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보폭을 크게 더 길게 하고 걸으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시선도 위를 향하고 팔도 제대로 많이 흔들게 됩니다. 발끝도 끌지 않고 위를 향합니다. 넓은 보폭이 가져오는 신체적 선순환. 이렇게 하면 온몸의 근육에 자극을 주어 근육량이 증가하고 운동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혈액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걸을 때 자세가 반듯해지면 폐가 넓어져서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답니다. 부수적으로 뇌도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치매가 근처에 얼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폭과 뇌 건강의 과학적 상관관계. 보폭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뇌경색 환자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보폭이 좁은 사람은 대뇌 운동 영역이 위축되어 있고 보행이 느린 사람은 대뇌 전두 영역이 위축되고 당대사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회춘 보행법. 보폭을 5cm 넓혀서 걸으면 5년 젊어지고 보폭을 10cm 넓혀서 걸으면 10년 젊어진다는 것은 의학계의 수년간 실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가 받은 결과입니다. 멍하니 걷지 말고 의식하며 걸어라. 멍하니 걷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보폭이 좁아지는 것은 멍하니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걸을 때에는 필히 의식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보폭을 넓힌다는 의식을 가지면 뇌는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걸을 때는 절대 멍하니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큰 걸음으로 걷자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비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정답은 어떻게 하면 치매 예비군에서 정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보폭을 넓혀서 걷는 것입니다. 보폭이 넓은 사람에 비해 좁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일 뿐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5cm의 기적. 한국과 일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지만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이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의 보폭에서 5cm를 넓혀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1cm에서 3cm라도 넓혀서 걸으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걷는 비결 크게, 빠르게. 가능하시면 걸을 때 말하면서 걸읍시다. 크게, 빠르게 말하며 걸읍시다. 호젓한 곳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행하다 이런 사람을 목격하는데 그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3. 다니그치 유의 이론은 의학적으로 올바른 주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신빙성 있는 올바른 주장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보폭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보폭과 대뇌의 연결고리. 보폭을 넓히려면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뇌의 전두엽 판단 및 조절 역할과 운동 영역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보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균형을 잡거나 다리를 뻗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걷기의 효과. 단순히 멍하게 걷는 것은 자동 반사에 가깝지만 보폭을 5cm에서 10cm 넓히려고 의식하는 순간 뇌는 고도의 계산과 집중을 시작합니다. 이는 뇌 가소성을 자극하여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신체적 선순환. 보폭이 넓어지면 다음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근육 강화. 허벅지대 퇴사두근화, 엉덩이 대둔근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여 근감 소증을 예방합니다. 산소 공급 자세가 곧아지면서 흉곽이 열리고 폐활량이 늘어나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혈류 개선. 하체의 강력한 펌프 작용이 혈액순환을 도와 뇌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학계의 연구 결과. 다니구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보폭이 가장 좁은 그룹은 보폭이 넓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여성의 경우 최대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게재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입니다. 4. 실천을 위한 팁. 5cm의 기준. 평소 횡단보도의 하얀 선 보통 폭 45cm에서 50cm를 기준으로 본인의 보폭을 체크해 보세요. 뒷발의 뒤꿈치부터 앞발의 뒤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안전이 우선. 무리하게 넓히다가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폭을 넓히는 습관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법입니다. 오늘 산책부터 바로 5cm만 더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폭을 넓히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무릎 통증이 있거나 평소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면 무작정 보폭만 키우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무릎 상태와 습관에 맞춘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행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뒤꿈치가 핵심입니다. 무릎이 약하다면 보폭을 넓힐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착지 순서. 반드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서로 무게를 이동해야 합니다. 뒤꿈치부터 땅에 닿아야 지면의 충격을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흡수하여 무릎 연골을 보호합니다. 보폭 설정. 억지로 10cm를 넓히기보다 평소보다 반 발자국 약 3cm에서 5cm만 더 나간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주의사항. 발소리가 털썩하고 크게 난다면 무릎에 충격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착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인 경우 11자 통로를 상상하세요. 발의 방향이 틀어지면 보폭을 넓힐수록 골반과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11자 유지하세요. 가상의 기찻길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고 발 안쪽 날이 평행이 되도록 의식하세요. 시선 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세요. 발등을 보지 마세요. 시선을 정면 10m에서 15m 앞에 두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발 방향도 올바르게 교정됩니다. 근력이 부족한 경우 지면차기를 활용하세요. 보폭을 넓히려면 앞발을 멀리 뻗는 것보다 뒷발로 땅을 힘차게 밀어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뒷발의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끝까지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나아가며 보폭이 넓어집니다.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주면 그 반동으로 다리가 더 쉽게 나갑니다. 특히 팔을 뒤로 칠 때의 추진력을 이용해보세요. 5. 맺는 말. 글을 읽어보니 결국 의식하며 걷는 한 걸음이 우리 뇌를 깨우는 가장 큰 비결이더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평소보다 딱 5cm만 더 성큼성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번님의 걸음걸음마다 건강과 활기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함께 좋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건강 정보를 번님의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도 널리 전해주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